프랑스 회사가 운영하는 푸르미마트. 아저씨 이거 아직 치우면 안 돼요. 이곳엔 매니저로 근무하는 수인이 있었는데 김정미 씨, 제가 협력업체 직원한테 업무 지시하지 말랬잖아요. 프로모터는 우리 회사 직원 아니라고 몇 번 말해요. 융통성보단 FM대로 살아온 청년이었고 누가 군 출신이 아니랄까봐 그냥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서. 심지어 직원들도 그를 기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잘생겼잖아요. 아이고, 무드가 있어야지, 무드가. 아마 연애할 때 이렇게 할 거야. 영실 씨, 이리 와요. 내 손 잡아요. 누워요. 뽀뽀, 삼행 실시. 사랑은 아무나 아니야. 그래도 능력을 인정받았기에 Mr. Ali, wonderful. Fantastic. 상부에선 그에 대한 기대가 높았죠. 이 과장님 그 오전 중에 그 회의실로 좀 오세요. 알겠습니다, 부장님. 감찰이 끝난 뒤 영업을 시작하려는 이들. 그런데 아니, 프로모터는 우리 직원 아니라 그러면서 왜 프로모터만 챙겨? 내 말이 우리 과장이면 우리 편 들어야지. 하는 짓마다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 내 말이. 확 다 잘라버리고 싶다. 직원들이 호박씨를 깐 게 들리고 수인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앉으세요. 이후 정 부장을 만나보는데 점장님 지시입니다. 지금 있는 그 판매 사원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전부 내보내세요. 믿을 수 없는 말이 들려오죠. 부장님, 질문 안 받습니다. 하세요. 과거를 떠올리는 수인. 부장님 이쪽으로 옵니다. 소대장으로 근무할 무렵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무리를 발견했고 남쪽을 향해 낮은 포복으로 접근하는 몇 개의 사람 그림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교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순간 웃기게도 사성장군이 된 내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바로 북한군을 잡는다면 크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지금 눌러야 하나? 지금. 하지만 사라졌다. 그만 시야에서 놓쳐버렸고 그 순간 서대장님, 접니다. 쏘지 마십시오. 수풀에서 봤던 이들은 길을 잃은 병사들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넌 이 집도 못 찾아가냐? 병장 시기가 된 새끼가 참호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죄송합니다. 내가 눌렀으면, 내가 쐈으면 안 될 뻔했어. 내가 당겼으면. 자칫 잘못될 수 있었던 현실 앞에서 죄책감, 수치심, 공포,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 나를 짓눌렀다. 수인은 여러 감정이 들었죠. 쏘아야 할 순간이 두 번 있었고 두 번 다 놓쳤다. 그때 나는 군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리고 지금 회사원도 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어서 부장님, 그거 불법 아닙니까? 정 부장 지시의 토를 다뤄보는데 아니 누가 이 과장님더러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 판단하래요? 일을 뭐 이거 어렵게 만드네. 좋은 반응이 올려 없었고 항상 그랬다. 일을 어렵게 만드는 인간. 나는 어쩌다 이런 인간이 되어버린 걸까? 과거의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임금 받으러 와서 공사 끝난 지가 언젠데 와 돈을 안 주요. 성격이 불같았던 아버지. 아들이 국회의원이면 남의 돈 떼먹어도 된다 카대요. 저 자식이 내 눈앞에서 저 안 지우나? 그는 본인의 정의관에 있어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내였고 배짱 있으면 언 놈이든 한 놈만 넘어온나. 내가 차근차근 씹어줄게. 저놈아 돈 주서 좀 보내라마. 사내라 가는 거는 설사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 하는 게 사내라.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에 수인 역시 할 땐 하는 남자였습니다. 아, 저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그렇기에 불법입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수인은 상부의 지시를 거절합니다. 그래요. 같은 시각 회사에서는 화분을 옮기다 다쳐도 회사 책임이 있어요.
명함을 돌리는 노동상담소 소장 구고신. 고수님 안 계세요? 여기요. 오신 여기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어서 한 노인이 그의 명함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사실 이 노인은 저기 박 부장, 이거 뭘로 좀 덮어야겠어. 그걸 언제 덮고 있어? 홍씨가 그냥 위에서 누르고 가. 응?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피해를 본 산재 처리를 받아 마땅한 직원이었으나 그렇잖아도 누가 산재 받으면 다달이 돈이 나온다 해서 회사에다 말은 넣어봤는데. 산재? 아니 누가 떠밀어서 탔어? 홍치 혼자서 제 발로 올라탔다며. 회사에서 병원비 다 줘서 더 이상 산재 신청 못해. 회사는 소정의 병원비만 지급했고 거짓말이에요. 노동부 감사 받기 귀찮고 보험금 올까봐 그러는 거야. 회사랑 상관없이 형님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작성해서 내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증인해줄 사람을 꼭 찾으시오. 이에 고 씨는 당시 상황을 증명해줄 한 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증인 못 찾으면 형님 인생 쪽나는 거요. 긴장 좀 합시다. 허나 회사는 이미 증인 좀 서주면 안 될까? 그럼 산재 받을 수 있다던데. 죽을라면 혼자 죽어요. 사람이 염치가 없어. 직원들을 입단속시킨 후였는데 저기 말이요. 그때 왜? 그 다른 사람들이 뭐래요? 다른 사람들이 하면 저도 할게요. 저기 말이야. 나 그때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에 노인의 의지는 꺾여갔죠. 그러지 말고 몇 명이라도 나랑 만나게 해줘요. 됐구먼. 나 살자고 남들 거정 저거 할 순 없잖아. 이제 패기치기 싫구먼. 노인 홀로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고신. 뭔 쥐새끼가 잠도 없어. 해당 본사를 찾아가고 아이고 안녕들 하십니까? 고생들 많으십니다. 예. 아 형님 마침 계셨네요. 모든 인부가 쳐다보는 가운데 잠시 전하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홍종갑 씨가 저랑 잘 아는 형님이신데 얼마 전 근무 중 사고를 당하셨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아시죠? 직접 나서 증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산재 받으면 임금의 70%를 받으면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로 해고되면 제가 복직되도록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법으로가 안 되면 힘으로라도. 그때 나 당신 알아? 당신 빨갱이지? 노동상담소인가 뭐시긴가 이 동네 빨갱이 집합 사냐? 무례하게 구는 한 남성. 빨갱이면 뭐 어쩌라고? 이 새끼가 말이 짧다? 너 몇 살이야? 말은 네가 먼저 짧았다. 이 새끼가 쓰레기 치운다고 사람을 쓰레기로 보내? 이에 고신은 딱 보니까 총 맞은 전우 버리고 도망 잘 치게 생겼네. 제대로 된 강약약강을 보여주는데 같이 일하다 다친 동료 하나 지킬 깡도 없는 인간이 사람 죽일 깡은 잘 돼 있겠다. 나 볼일 다 봤으니까 이거 놓지. 그리고 이를 본 한 남성이 분명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아저씨, 저랑 가요. 그의 말에 자극받은 듯 노인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분명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다음 한 발이 절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제 스스로도 자신을 어쩌지 못해서 껍데기 밖으로 기어이 한 걸음 내딛고 마는 그런 송곳 같은 인간이. 다음 날 말이나 됩니까? 아침에 파이팅하고 점심 때 사람을 자르라니. 상부의 지시에 못마땅해 모인 과장들. 인원 감축을 할 거면 해고를 시켜야지 왜 사람을 괴롭히래요? 절차 지키가 뭐 해고하기가 쉬운 줄 아나. 이게 빠르고 싸게 먹힌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모두 불같이 화를 냈지만 지금 화내는 거 그거 다 우리만 편하자고 하는 짓 아이가. 안 할 건 몰라도 뭐 어차피 다들 할 거잖아. 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거절한 건 수인이 유일했는데 그때 저기 노조에 가입하는 건 어떨까요? 노조? 노동조합에 가입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과장들이 가입하는 건 무게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에 과장들은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뭐까지 합시다. 설마 우리 과장들 다 자르게 하겠어요?
선의의 투쟁이 될 것 같다며 노조에 가입하기로 하죠. 못할 거 있어요. 합시다. 자, 투쟁. 다음 날 노조 가입 신청서를 뽑은 수인. 하지만 와이프가 노조 할 거면 이혼하고 하라고. 전에 모셨던 점장님께 여쭤봤더니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나 뭐 다 하면 하고 아니 말고. 저마다의 이유를 대며 가입 신청을 꺼리는 과장들. 근데 저기 이 과장님은 어떻게? 전 아침에 팩스로 보냈습니다. 수인은 노조 가입서를 넣었고 혼자라도 싸움을 이어가려는 듯 보입니다. 며칠 뒤 편을 확실히 고른 과장들은 아줌마, 내가 향수 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말이 말 같지 않아? 비정규직 인원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싹 다 다시 해. 알았어.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집어치워 이 자식아. 내 눈을 피한다. 행동의 목적이 달라진 것이다. 지금 몇 시인데 아직 이게 나와 있어? 이거 정리 누가 했어? 이거 닦았어? 아, 근데 당연히 닦았죠. 일을 했으면 티가 나야 될 거 아니야. 티가. 인격 모독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잘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언제요? 그리고 눈에 까신 수인 역시 지금 이 과장님이 오픈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앞치마 하나 두르고 말이야. 예외가 아니었죠. 회사가 당신한테 이런 거 하라고 과장 달아준 줄 알아요?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토끼가 된 것 같다. 상상에 빠지는 수인. 핸들을 잡은 손이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핸들도 브레이크도 자신의 소관이 아님을 깨닫는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경적을 울리며 돌진하는 것. 본인을 차도에 끼어든 고라니쯤으로 비유하며 비켜! 비켜! 비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는 내가 나도 미치겠다. 신세 한탄을 이어갔는데 그날 오후 이수인 과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여기 푸르미 노동조합인데요. 놀라운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 예. 오늘 일동종 조합원 간담회가 있어서요. 바로 푸르미 노동조합이었죠. 예, 됩니다. 든든한 동료가 생긴 것 같은 기분에 약속 장소로 향해 보는데 이 과장님. 아, 생활용품 코너 김 여사님. 네. 혹시 일동점 조합 간담회 네. 생각보다 인원수가 부족합니다. 이제 뭐 겨우 교섭 시작하는 작은 노조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은 이 정도론 누가 봐도 회사와 싸우기 역부족이었죠. 문제는 마지못해 수행하던 어정쩡하고 어색한 폭력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다. 나와 눈 마주치기를 주저하던 그들은 더 이상 내 눈을 피하지도 않는다. 본인의 폭력을 정당화한 듯 뻔뻔해진 과장들. 불청객을 볼 때 그 눈빛, 익숙하지만 익숙해질 수 없는 눈빛이다. 신병들은 하나같이 겁에 질린 사람 특유의 표정을 짓는다. 고참들의 폭력에는 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는 그들의 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과도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약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혐오감을 자극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혐오하는 대상에게는 진심으로 잔인해질 수 있다. 심지어는 인트라넷 접속이 안 되는데요. 아, 그래요? 과장님 아이디가 F20이요. 아, 그거 과장님 아이디였어요? 그거 정지시키라고 그래서. 정지라니 누가요? 그건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누군가 수인의 업무 아이디를 정지시켰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 앉아도 됩니다. 회의 끝났어요. 아니 근데 그 회의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빈손이에요? 아, 그게 인트라넷이 인트라넷이 왜? 잘 되던데. 도를 넘는 부조리를 당해야 했습니다. 어제 회식이 있었어요. 아 네. 어제 연락 못 받으셨어요? 홍 과장, 밥 안 먹어? 아니요. 몇 분 뒤 같이 가신 거 아니었어요? 뭐 일 있다 그러면 뭐 그냥 왔습니다. 뭐 애들도 아니고. 갑시다. 부장과의 식사 자리를 뿌리치고 수인을 챙기러 온 김 과장. 복싱 해봤습니까? 네. 링에 처음 올라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가득 꽉 잠그고 대가리 팍 숙이고 도망만 다니. 말은 쉬운데
그게 자존심 무지 상합니다. 수인의 상황을 복싱으로 예를 들어주는데 그러다가 기어이 하면 안 되는 짓을 저질러요. 잽 한 방. 그 잽의 의미가 뭐냐? 내한테도 주먹이 있다. 이수인이. 아이 그럼 내한테 주먹 있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보여줘봤자 득될 거 하나 없는 그걸 굳이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자존심 강한 이들이 기어코 재판방을 날린다지만 안 맞아도 될 끝까지 죽도록 맞는 거죠. 이내 두들겨 맞는 결말을 맞이한다고 하죠. 그러고 나면 다음 날 또 안 올라갈 것 같죠. 근데 또 올라가. 하지만 그 재판방을 결국 내문의 용기로 승화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희한하게 자기가 때렸던 그 한 방 그것만 자꾸 생각이 나. 아이고 뭐 슬쩍 닿기만 했던 그 주먹이 마치 뭐 대단한 일격이었던 것처럼 막 부풀려지고 내가 이기지 못해도 완전히 진 것도 아니다. 뭐 그런 착각이 드는 거죠. 결국 의미 없지 않다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오후 말도 없이 푸르미 마트를 방문한 점장. 이 과장, 점장님 부르시잖아요. Mr. Lee. 평소 수인을 좋게 본 그였는데 갑자기 I heard a bad news, Mr. Lee. You joined the union? You want to fight with me? If so, you picked the wrong person.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말하며 그의 목을 조릅니다. Bring up all of your employees. 나아가 부하 직원들을 한데 모은 후 수인에게 통역을 시켰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진급이 없습니다. 임금 인상도 없고 다른 점포로 이동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내 밑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Why? 왜냐면 Because of your boss, Mr. Lee. 여러분의 과장 이수인 때문에. 가히 충격적이었죠. Good job. 김 과장님, 이제 어떡할까요? 누가 하나 치워주지도 않아. 이제 뭘 하면 됩니까? 그렇게 수인은 기분이 아주 더럽다. 하지만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다. 난 이미 죽었고 내 발로 알아서 치워져 줄 마음은 조금도 없다. 악바리로 버텨내기로 마음먹습니다. 날 치워봐라. 퇴근하던 길 우연히 고신의 명함을 발견하고 사무실로 찾아간 수인. 상담? 다 끝나가니까 거기 잠깐 앉아. 네. 때마침 오리엔테이션이 있어 참석하기로 하는데 그렇죠. 부당노동행위.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사측의 행위. 노조 만드는 거 방해하고 가입하는 거 막고 가입했다고 회의하고 협박하는 이런 것들 이거 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 생각보다 유익한 강의에 프랑스는 고등학교 4과목 수업 3분의 1이 교섭 전략 짜는 거라.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판사, 교수 같은 사람들도 노조를 만드는 거예요.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면 저희 회사는 프랑스 회사고 점장도 프랑스인인데 왜 노조를 거부하는 걸까요? 푸르미 마트는 어째서 노조를 막느냐는 질문.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어느 성인 군자가 굳이 안 지켜도 될 법을 지켜가면서 손해를 보겠어.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신은 당연한 거라며 대답을 했죠.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후 본격적인 상담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노조를 조직해 보겠다 이 말씀이다. 허나 사정을 쭉 듣던 고신은 이수인 씨 관리자잖아요. 이수인 씨가 해고당한 것도 아닌데 왜 나서요? 굳이 나서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며 왜 불의에 맞서 싸우려는지 묻고 당신 훌륭한 사람이다.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 회사도 반성하고 있다. 진급시켜주겠다. 달콤하다. 시간 지나 결국 상부에 항복할 거라지만 저 어차피 그런 거 못 받는 인간입니다. 수인은 되려 회사와 맞서겠다는 다짐을 보이죠. 이게 정의감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더 지켜보다가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그렇기에 고민해보고 오시라고요. 고신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몇 차례 고민해보라고 합니다. 저걸 왜 노조하지? 나도 하잖아. 그리고 다음날 소장님 외근 나가셨는데?
수인은 또 한 번 고신을 찾았고 방금 왔다 갔어요. 소장님 오시면 연락 달라던데. 노조가 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알면 여기 또 올 리가 없지. 내일 또 오겠대요. 결국 이수인 씨, 견학 갑시다. 노조 현장에 수인을 데려가기로 하죠. 오만 가지 감정이 스치는 수인. 이게 뭐죠? Welcome to the real world. 노조로 모인 이들은 회사의 부당함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 사이를 뚫고 고신이 나섭니다. 여기 노동부 불법 파견 결정문이요. 회사는 불법적으로 파견 직원들을 쓰다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했다면 모두 직접 고용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노조를 위해 정의를 외쳤으나 즉시 해산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로 연행하겠습니다. 회사 측이 부른 경찰들이 법을 운운하며 이를 방해하죠. 지금 업무 방해는 용역과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해고자를 하더라도 노조 활동을 위한 출입은 보장되므로 조합원들을 막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 방해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아니 왜 남의 회사에 와서 난리를 쳐요, 난리를! 모습을 보인 회사 관계자. 아니 당신들 우리가 잘났어? 우린 당신들 채용한 적도 없어요. 회사가 궁지에 몰리자 직원들을 부당하게 내몰았던 것이었고 불법 파견 판정 났잖아. 당신들이 실사용자 맞다고. 당신들이 부려먹었으면 해고도 당신들 손으로 직접 해. 아 이건 법대로 해요, 법대로. 우린 저 벌금 낼 테니까. 결국 배째라는 식의 대답을 이어갑니다. 그 후 여보세요. 오빠? 누구세요? 날씨 좋은데 뭐해요? 나나 만나지? 두 번째 견학을 하러 경찰서로 향한 수인. 아, 육사 출신이라길래. 육사 입학할 때 체력장 완전 빡세게 하잖아요. 100m 몇 초? 12초. 갑자기 100m를 몇 초에 뛰는지 물어보는데 저기 선수 오나 보네. 사실은 회사에서 우리 집회 못하게 집회 신고를 계속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달리기 시켜서 이기는 쪽만 받아줘요. 근데 엄청 빠른 애들만 알바로 써요. 치사하게. 앞전 노조 집회와 집회 신고가 함께 접수된다면 경찰 측이 달리기 시합을 열어 한 의견만 받아주기로 한 것이었죠. 아무튼 오빠가 지면 우리 집회 못해요. 알았죠? 저기 저 고깔 손으로 먼저 짚는 겁니다. 그렇게 10살은 어려 보이는 한 청년과 오빠 화이팅! 5, 4, 3, 2, 1. 미친 듯 달리기 시작한 수인. 대망의 우승자는 노조 측이었죠. 이후 수인을 좋게 본 고신은 소장님. 푸르미마트 노조건에 도움을 주기로 했고 사람들은 옳은 사람 말 안 들어. 좋은 사람 말 듣지. 그래야 노조든 뭐든 할 거 아니오. 밥부터 같이 먹어요. 인원을 모으기 위해 직원과 친해지라고 말했으나 수인에겐 어려운 일이었죠. 이걸 하시겠다고요? 저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심지어 카트라이더도 열심히 타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발에 불나게 달렸죠. 그리고 이 시기쯤 준철아, 준철을 불러낸 허 과장. 영광수산에서 접대받은 거 걸렸다. 네? 아니 누가 찔렀는지 모르겠는데 타겟이 너더라. 거래처에게 접대한 사실을 들켰는데 되려 불려나간 준철만 감세 잡혔다며 사직 썼어. 사직서를 권유합니다. 형이 위로금이라도 2달치 더 받게 해줄게. 징계고 당하면 너 실업급여도 못 받아. 그때 형도 같이 있었잖아요. 왜 저만 걸린 건데요? 낸들 아냐. 협력사 사람들이 너만 부렸다는데. 그야말로 억울한 상황 속 너 설마 지금 나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야? 압박을 조여오는 허 과장. 너 그때 경식이 형이 불러서 나간 거잖아. 택시비 헤어질 때 김 사장님이 택시비 하라고 몇만 원 줬어. 심지어 소정의 택시비를 받은 것 가지고 대가라 우긴 모양이죠.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몇 시간 뒤 품목 리스트 보셨어요? 그 부장님 자리에 있을걸요? 우연히 부장의 컴퓨터를 보게 된 수인. 그런데
놀랍게도 허 과장이 제출한 준철의 징계 서류를 발견하고 문서를 읽어보는데 그에게 해당 일을 뒤집어 씌우려는 듯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준철에게 보여줄 생각인 수인. 이 순간 아 맞다, 프린터. 아 됐나? 허 과장이 다가오는데 됐네. 다행히도 눈치 못 챘죠. 그렇게 징계 문서를 준철에게 전달. 이게 우리 과장님 쓴 거라고요? 네. 아 미치겠네. 동료들은 당장이라도 회사에 불만을 토해내자고 하지만 젊은이들이 어디서 단체로 호구 과외라도 받나 봐. 고시는 이 상황을 냉정히 봤는데 한 놈 자르려고 칼 빼드니까 너도 나도 잘라달라고 모가지를 들이대네. 당신들 잘라내고 딴 회사처럼 그 자리 비정규직으로 채워서 돈 아끼겠다는 얘기 아니오. 이게 감이 안 와? 이어서 반격을 하려면 아픈 데를 찔러야지. 최적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람 모가지가 얼마나 질긴지 보여줘야지. 바로 버티는 것이었죠. 이어진 다음 날 사익서 왜 안 써? 빨리 안 쓰면 나도 더 이상 너 커버 못 쳐줘. 절대 쓰지 마. 회사에서 계속 사직서 쓰라고 할 거야. 절대 쓰지 마. 쓰면 빼도 박도 못해. 고신의 조언대로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한 준철. 해고하라고 하세요. 징계위원회 부르면 나갈게요. 과감히 징계위원회를 요청하는데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한 적 있나? 그런 거 못 봤는데요. 그래? 그럼 분명히 헛발질 할 거야. 그럼 그때 배때기로 우리 갈게. 이에 황준철, 여기 징계위 출석 통지서. 허 과장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출석 요구서를 내밀었으나 취업 규칙에는 징계위 3일 전까지 통지하라고 돼 있는데 이건 날짜가 내일인데요. 규정대로 해서 다시 통지하세요. 취업 규칙을 체크해 크게 한 방 먹입니다. 그래. 야 니들 봤지 아까? 과장님 아까 보셨죠? 아, 네. 이제 두 번째 스텝. 징계위원회 나가서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부당합니다. 그렇게 떠들고만 있을 거야. 싸우러 가는데 작대기라도 들고 있어야지. 거래처에 증인을 섭외하고자 한 이들. 야 그때 허과장 같이 있었다. 네가 진술서 하나만 써주라. 허나 모두가 증언하기 꺼렸고 나야 쓰고 싶지. 근데 내가 그거 쓰면 우리 회사가 푸르미에 물건 넣겠냐? 알면서 왜 그래? 부담스러우신 거 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 좀 봐주세요. 결국 증인 찾기는 실패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이에 준철의 징계를 두고 데모를 연 노조 측. 싸움은 경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찔러봐야 상대가 어떤 놈인지 알 거 아니오. 내가 뭘 하면 쟤들이 쪼는지, 내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싸우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당신도 처음이지만 걔들도 처음이라는 거예요. 과연 푸르미 노조와 수인의 운명은 당신이 두려운 만큼 걔들도 두렵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야 황준철, 벌 받으러 온 놈 태도가 그거야? 이상 JTBC 드라마 송곳이었습니다.